네, 안녕하십니까. 민법 강의하는 민석희입니다. 오늘은 33회 기출문제 풀어볼 텐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3회는 문제가 좀 약간 다소 평이한 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곳곳에 거의 이건 풀지 말어라 하는 정도로 좀 이상한 문제들이 평상시 안 나오던 형태나 이런 문제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풀지 말아야 될 문제들이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5문제 미만 쪽이에요. 그리고 그 5문제 미만 되는 그 풀지 말아야 될 문제가 눈에 잘 구별이 됩니다. 이건 풀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 이런 구별이 잘 되기 때문에 수험생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은 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풀지 말아야 될 문제에 너무 붙들려서 시간을 뺏기거나 하는 운영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잘 하셨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문제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했습니다. 물론 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좀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유언유증이에요. 자, 그러면 유증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취소, 추인, 동의, 해제 같은 것은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유증을 못 외워서 판단을 못 한다라고 하면 빨리 포기해야 돼요. 이럴 때는. 자, 이거 뭐 쳐다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하고 찾을 수 있다면 바로 고르고 찾을 수 없다면 빠른 포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2번. 자, 다음 중 무효인 법률 행위를 골라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뭐 정답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5번 지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되는, 이게 뭐 그 보험 사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랑 이어질 수 있어서 범죄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뭐 정답 자체는 그렇게 찾기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좀 주의 요소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인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임대차냐 매매냐는 중요한 건 아니고 중개인이 의뢰인과 직접 계약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사항이라서 약간 무효 느낌 날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계약했을 때 손님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판례는 단속 규정 위반 정도로 보고, 또 이게 뭐 규제는 하지만 무효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선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최근에 계속 출제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에서는 실수가 안 나오게 잘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도 자,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뭔가 중개보수 수수료 약정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무효가 되어야 해요. 자, 그런데 자, 우연한 기회에 일회성으로 행하는 건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좀 추가 체크가 좀 필요하겠고요. 자, 마찬가지 3번도 변호사들이 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 사건에서는 무효로 판결이 났어요. 한데 민사 사건에서는 뭐 고객들이 많은 성공보수금을 요구했을 때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 무효가 아닌 걸로 좀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너무 빨리 풀다가 급하게 뭐 성공보수라든가 자격증이 없다든가 이런 얘기만 보고 급하게 하다가 실수를 하지만 않았다면은 이미 좀 드러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4번 지문은 어디 판례로는 찾을 수 없는 내용인데 그냥 모르겠으면 삼각형식으로 빨리 버려주시면 정답이 5번에서 쉽기 때문에 4번에 깊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지금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사기 강박 같은 상황인데 실수로 가격을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말했고 매수인도 이걸 믿고 2배의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럼 사기를 쳤는데 심지어 실수로 속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취소 사유도 되지 않는, 그래서 무효일 것도 아니고 취소 사유도 아니고 그냥 잘 모르는 당사자들끼리 잘 모르는 거래를 어리숙하게 했다 정도의 느낌인데 뭐 판례로 나올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재차 나올 거 아니니까 4번에 고민을 오래 하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3회 문제가 대체로 이런 식이에요. 정답은 쉽게 줄 건데 좀 실수 요소를 많이 배치를 시켜놓고 있는 거지 문제가 특별히 어렵다 하는 정도는 아니니까 잘 모를 때는 빨리 패스, 확실하게 아는 거 나왔을 때 빠르게 선택,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33회를 좀 상징하는 문제 아닐까 싶고요. 자, 43번 보겠습니다. 통정의 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자,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즉 통정이라는 말 자체가 자, 상대방과 통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일단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 표의자도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짜고서 하는 법률 행위가 돼야 되겠습니다. 좀 애매하게 써 있어요. 자, 상대방이 알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알고서도 짜고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게 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편할 때 너무 오래 쳐다보면 안 돼요. 자, 바로 2번으로 가서 자, 가장행위가 무효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냐 하는 건데 자, 은닉행위는 유효죠. 우리 그 증여의 합의를 한 사람들이 매매로 표시를 했을 때 매매 안에 숨겨진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하는데 은닉행위는 유효니까 이거는 깔끔하게 X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 표시를 했을 때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자, 본인은 제3자 지위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본인은 당사자입니다. 자, 제3자가 되려면은 대리인, 본인 이런 관계, 또 상속인 관계 이런 관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명백히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4번 108조 요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서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한다. 뭐 완벽하게 맞는 지문이죠. 자, 그러면은 자, 1번에서 오래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저거는 알았다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짜고서 통정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썼나 보다. 좀 애매하게 썼구나. 그냥 이렇게 읽으시고. 자, 4번 질문은 108조 위항 허위 표시 조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깔끔하게 바로 선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 소비대차 얘기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런 질문들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정답 자체가 고르기 쉽다는 겁니다. 33회 문제 대체로 이렇습니다. 삼각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답은 준다. 요 운영을 잘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4번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유동적 무효 법률 관계에 관한 질문인데 이 유동적 무효 문제는 뭐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에 지금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관련된 권리 의무, 등기나 대금에 관련된 권리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또 그걸 이유로 하는 해제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같은 것들이 안 된다는 게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 신청 협력 의무 내지 협력 청구권에 관련된 권리 의무들은 모두 다 인정이 되는 걸 기반으로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외워줘야 되는 거라면 자, 허가구역에서도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는 가능하다. 그리고 협력 의무를 이유로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해제를 말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사기 강박 있었다면 유동적 무효인 동안에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금 확정될 때까지 유동적 무효 확정될 때까지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거 정도는 좀 특이한 사항이니까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자,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관할가청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자, 이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이행의 착수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매매대금을 준 것도 등기를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 아니고 그러면 계약금 해제는 허용이 된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워두면 좋다 하는 지문이 등장을 했네요. 자, 그리고 니은번 지문 같은 경우에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뭘 하든 되고 해제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협력 의무 이행 안 하면 그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해도 되는 겁니다. 자, 등기를 청구하거나 대금을 청구하는 건 확정 유효되기 전까지는 안 될 일이지만 협력은 청구를 해야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거는 좀 삼각형 나오지 않게 관리가 돼야 되겠고. 자, 디귿법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 그럼 쌍방 당사자가 모두 다 허가를 신청해서 이걸 계약을 진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죠. 자, 이러면 당사자가 이행 거절을 명백히 하는 확정 무효 사유가 되겠습니다. 뭐 굳이 일부러 외우지 않았더라도 지금 거래 진행이 어려워 보이는 뉘앙스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틀린 지문으로 예측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리을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가 되었다면 이제 허가구역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확정 유효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여전히 유동적 무효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지정 해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두고 이걸 무효 사유로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디귿번, 리을번에서는 감각적으로 OX 판단이 용이하기 때문에 결국 니은번, 기역번, 니은번에서만 판단이 좀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무난한 문제입니다. 자, 유동적무효 문제치고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중하위 난이도 정도밖에는 안 되는 뭐 워낙 기본적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뭐 하 난이도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중간 난이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5번 보겠습니다. 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자, 취소 문제는 보통 일반적인 패턴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으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지금 취소하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죠. 미성년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취소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건데, 자, 제한 능력자들은 다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법률행위를 합니다만은 취소라는 행동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아주 일방적이면서도 그건 좀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때만큼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요. 제한능력자 취소에서 가장 처음 배우는 주제입니다. 자, 제한능력자가 취소를 할 때만큼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요. 자, 그러면은 1번에서 바로 틀린 질문 나와갖고 정답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 뒤를 읽지 않고 바로 패스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좀 벌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6번. 자,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조건 기한 파트 문제는 다소 불편한 지문이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33회 기출 문제에서도 4번 같은 경우에 해제 정지 조건 붙이는 게 가능하냐 이 부분은 판례를 따로 외우지 않으면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원래 해제 조건 못 붙이는데 근데 최고를 함과 아울러서 이렇게 이행을 독촉하는 의미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을 한다는 판례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인데 일반적인 학습으로는 출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문 삼각형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 반사회적 조건이니까 불법 조건 붙은 것이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무효의 법률행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2번으로 주기 때문에 뭐 밑에 좀 약간 흔들기용 지문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득점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47번. 이 문제는 정답 자체는 쉬운데 근데 문제 유형이 요즘 트렌드 그러니까 30회 이후 정도에 보여지는 문제 유형을 하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따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을이 임의 대리인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리권을 법률로부터 받으면 법정 대리인, 저렇게 본인으로부터 받으면 임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이 없어도 임의 대리인 문제구나를 알 수 있는 형태의 문제로 되어 있고 간혹가다가 법정 대리인하고 임의 대리인에서 결과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복대리 선임이라든가 또는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부분 또는 뭐 표현 대리도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장을 읽어보고 임의 대리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는 하겠고요. 정답 자체는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승계가 되지 않고 대리권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뭐 보통 그게 권리라면 상속이 되겠지만은 대리권은 상속을 시키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에 빨리 나왔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밑에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을 괜히 읽으려고 하실 뭐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빨리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문제를 읽을 때부터 임의 대리인 이렇게 좀 읽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요게 연계되어서 지금 반영된 점이 4번 같은 거예요. 을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갑이 수권행위를 철회했으면 대리권이 소멸할 겁니다. 법정 대리에서는 이 수권행위 철회라는 방법으로 대리권이 사라지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임의 대리라는 걸 알아야 4번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좀 반영된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8번. 자,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뭐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이 가능할 거예요.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라면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리고 대리행위로 하자로 인한 취소권이 발생된다면 그건 본인에게 귀속되어야지 대리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다. 자,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다면 추정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유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하니까 틀렸죠. 자, 그리고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인데 대리인의 대리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법정 대리인이라면은 자기가 책임질 생각으로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는 5번이 맞는 지문 되겠죠. 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은 조금 뺏길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X 치고 또 중간에 뭐 3번이라든가 이런 지문들은 좀 삼각형이 나올 소지도 좀 있습니다. 추정력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정답 자체가 쉽기 때문에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9번. 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표현 대리는 문제를 어렵게 내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어떤 걸 기본 대리권으로 하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가능하다. 자,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행위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항상 표현 대리가 가능하다. 이걸 잘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 질문에 기본 대리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표현 대리는 안 될 거예요. 자, 기본 대리권의 종류가 뭐가 됐든 좋으니까 있어야 돼요. 종류는 안 따지는데 뭐가 돼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없으면 좀 어려울 것이고, 자, 있어야 권한을 넘는 상황이 나올 테니까요. 자, 그리고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건 다 될 수 있다라고. 무엇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든 표현 대리 가능할 거니까 기본 대리권이면 다 되는 거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강행 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니까 표현 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셔야 되겠고,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도 표현 대리는 항상 된다고. 자, 그러니까 자, 무엇이 기본 대리권이든 표현 대리는 된다고 해주시면 2번하고 4번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고요. 결국 5번까지 온다라고 하면 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서 정답 5번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낮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중간 난이도 정도 평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좀 불편한 문제들이 다소 한두 지문 섞여 있는 거지 문제는 편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50번. 자, 대리권 없는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을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좀 다소 불편하게 되어 있는 점이 대리인이 갑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그래서 을소유 부동산을 무권 대리인 갑이 병에게 파는 형태로, 보통 우리가 이제 대리 문제를 보면 본인 자리가 갑인 경우가 한 90% 확률로 높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을이고 무권 대리인이 갑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상대방 병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자, 저 무권 대리 문제니까 자, 무권 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뭐 표현 대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저런 정보를 주게 됩니다. 자, 표현 대리나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발생되는 거니까 그 정보를 미리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했는데, 자, 병이 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대답을 안 했으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죠. 자, 이게 문제는 뭐 잔뜩 복잡하게 불편하게 해놓고 정답은 대답 안 했는데 왜 추인이지? 거절인데? 자, 이렇게 하고 쉽게 끝났어요.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순서만 좀 바꿔서 기술을 했더라도 좀 어려웠을 텐데 사실 정답이 1번에 빨리 나오는 바람에 그 전체 문제의 난이도는 뭐 중상 난이도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수험생 입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는 1번만 알면 그냥 하난이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33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병이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평상시에 없던 지문이에요. 근데 이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해도 상대방은 그게 추인이 효과가 있노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무권 대리인, 상대방 승계인에게 모두 다 추인이 가능한 거니까 약간의 응용 지문입니다.
근데 2번이 1번 자리로 가고 1번 2번 자리로 갔으면 벌써 1번에서부터 시간을 뺏기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삼각형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운영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느낌이고요. 뭐 학습을 하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번 지문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약간 변형이지만 충분히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 지문이나 4번 지문은 과거부터 많이 나오던 겁니다. 추인이 있었더라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다든가, 또 추인을 하게 되면은 소급파열 효력이 생긴다든가, 이런 질문들. 또 자, 추인을 거절을 했을 때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즉 행위 능력이 있다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든가, 뭐 이야기하려고 선의무과실 이야기를 추가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자, 지금 3, 4, 5번은 과거에도 출제기록에 굉장히 많은 무난한 지문이고, 2번은 좀 낯선 지문이긴 한데 2번 지문도 이건 학습에 좀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거나 시험 범위 벗어난 게 아니라 본래 내용에서 약간 응용된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학습에는 추가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1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토지를 점유하는 물건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뭐 사전에 외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용익 물건이면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이죠. 지상권 같은 경우에도 용익 물건이면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지상권은 항상 토지만 사용하는 거고요. 전세권은 건물에도 되는데 토지도 됩니다. 자, 저당권은 물건인 건 맞고 토지에 설정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점유를 하지는 않는 권리예요. 경매와 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 물건이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빌릴 수 있고 점유도 하지만 이건 물건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요소, 토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점유를 하는 권리냐, 물건이냐, 이 세 가지를 따져가면서 제거하고 기억, 니은 남겨서 정답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권리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있다면 난이도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물건의 특징들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5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다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난이도는 뭐 중급 이상으로 좀 볼 수는 있기는 하겠고요. 자, 지금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인정되느냐는 건데,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인정된다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할 수 있냐 이렇게만 물어봤으면 점유권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텐데, 일부러 문제를 좀 불편하게 하려고 길게 쓴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취득 시효를 위한 점유에 간접 점유도 점유권 있으니까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점유를 통해서 하는 유치권, 취득 시효, 뭐 또는 대항력 취득, 점유보호 청구권, 간접 점유자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2번은 뭐 좀 평이한 형태고요. 3번, 자, 소유권을 시효 취득 주장하는 점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임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주 점유는 점유만 하면 추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주 점유를 입증할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일은 없고, 점유자는 자주 추정을 받으면서 이 추정을 깨려는 소유자 쪽에서 점유자의 타주를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점유는 자주로 추정된다만 기본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자, 4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서에서 패소했을 때, 자, 악의 점유자가 될 텐데, 이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로 바뀌어요. 몰랐다가 알아지는 건 소송만 들어와도 알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소송에서 졌을 때 점유자는 자주에서 타주로도 바뀌는데, 그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건 판결 확정 시부터 바뀌기 때문에 4번 지문이 좀 다소 까다롭습니다. 다만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출제 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 놓쳤다면 반드시 학습으로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인이고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부동산을 양도받아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이 된다. 즉, 자, 등기부상 명의인하고 양도인이 동일인인 걸 다 확인하고 매수한 사람, 더 이상 확인할 길도 없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면 더 어떻게 하냐, 과실은 없는 사람에 해당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데 이 5번 지문은 과거 한 10여 년간 어떤 시험에도 출제 기록이 거의 없었던 뭐 꽤 오래된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미리 좀 외워두고 들어가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서 전체적으로 지우고 5번을 남겨야지 되는데 근데 1번 지문도 다소 좀 불편하게 4번 지문도 함정 지문이 좀 예리한 곳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답은 5번이지만은 5번보다 1, 2, 3, 4번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학습을 좀 해주셔야 다음번 시험 또 다음번 시험에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질문은 오래된 판례가 오랜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출제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야 한 번쯤 또 나오게 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번 위주로 특히 4번 같은 곳에 삼각형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네요. 53번. 자, 물권적 청구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입니다. 시험 34회 때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렵다고 하는 수험생들이 좀 제법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내가 외워서 판단하는 게 좀 불편했을 뿐이지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다를 알고 있었으면은 소유자는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야지 왜 못해. 또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지. 또 소유자는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예방 청구 같은 물권적 청구권 할 수 있다고 해야지. 그러면 소유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하고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은 자, 딱 해가지고 정답 2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기업권에 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이라는 말이 좀 나온다든가 또는 뭐 일부 불법 점유자 뭐 이런 표현들이라든가 또 보통 반환 청구로 물어보지 예방 청구로 잘 안 물어보는데 예방 청구로 물어보니까 좀 약간 낯설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불필요한 그런 체감적인 불필요한 어색함이 좀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만 지켰으면 됩니다. 소유자면 할 수 있고 소유자가 아니면 못한다. 자, 아주 간단한 주제였습니다. 틀린 분들은 물권적 청구권의 가장 첫 번째 주제가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정비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54번입니다. 자, 점유 회복 관계 문제인데 이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5번 지문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돼요. 사실 이 33회 때 출제가 될 때에도 사실 그 전년도에 최신 판례가 소개가 된 상태로 그 다음 연도를 맞이하면서 출제가 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도 최소 5번 정도는 더 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유회복 관계를 공부하다 보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는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좀 해주셔야지 되겠는데, 근데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건 무조건 청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과실을 취득하게 된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실을 취득하려면은 선의 점유자라야지 과실을 취득할 수 있고 그렇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가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악의 점유자가 됐고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되려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선고된 지 얼마 안 된 판례였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 청구가 안 되는데 악의 점유자는 당연히 안 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이 빠져들면 5번이 맞는 지문처럼 보여가지고 5번 때문에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출제를 좀 했던 전과가 좀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자, 이 5번 지문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필요했었고 앞으로도 좀 대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향후 한 5년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문제를 마저 풀어보면 악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소비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를 보상을 해야 된다.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는 거지만 악의 점유자는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사실 정답은 1번에서 빠르게 나왔단 말이죠. 정답은 1번에서 빠르게 나왔는데 괜히 크로스 체크하려다가 5번을 만나는 순간 이제 굉장히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나머지 지문들은 틀린 티가 조금 납니다. 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자 악의에 준하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을 거고 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했을 때 선이 자주라면은 현존이익 배상이니까 전부 배상 틀렸을 것이고. 그리고 자, 점유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회복자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유익 배상안 청구하면 증가액 산정이 어려워서 안 될 것이고. 자, 그러니까 다른 거는 틀린 티가 좀 나는데 결국 1번, 5번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향후에는 1번 지문을 좀 대비하시기보다는 5번 지문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 뭐 대략 한 40회 때까지는 항상 주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 자체도 출제 비중이 크던 건데 거기에 약간 좀 반대로 튀어나간 것 같은 지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준비가 반드시 철저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공부는 5번이 좀 메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상린관계 문제인데 뭐 제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이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라고 가르칠 때 상린관계 문제 나오면 풀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왜? 상린관계 문제에도 주의토지통행권이라든가 또는 뭐 좀 약간 간단한 형태의 상린관계 지문들이 있어요. 경계선의 담장은 서로 반반 돈 내가지고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어렵지 않은 지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조문이 워낙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마음 먹고 이상한 걸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내용들로 문제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보자마자 버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33회 때 상린관계 나왔길래 그냥 보자마자 버렸어요. 무슨 승수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자,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겁니다. 자, 뭐 우물을 파고 무슨 소음이 나고 이런 자주 다루지 않는 이상한 얘기들이 어차피 읽어봐도 판단 요소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패스 시켰다가 자, 나중에 돌아와서 자, 그냥 상식선에서 상린관계 원래 상식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거니까 상식선에서 이쯤 하지 않겠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풀으려고 시도해봐도 이 승수의무라는 말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는 아예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선택하시는 게 좋았다.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유리했었다. 자, 이런 측면이고요. 자, 구별이 용이하잖아요. 그죠? 읽어봤는데 어렵네 이게 아니라 보자마자 상린관계는 안 풀어. 이렇게 하기가 용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버렸어야 돼요. 보자마자. 자, 그리고 56번. 자,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할 만한 거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옳은 것을 했는데 저당권 실행 경매죠. 자,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경락인입니다.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느냐는 건데 경매 등기 안 해도 되죠. 자, 그리고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기가 틀렸다고 봐야 돼요. 자, 선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건 동산만 됩니다. 부동산 안 돼요. 자, 부동산은 주인이 없으면 국유로 하고 있습니다. 3번 점유취득표에 따른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을 하는 거죠. 등기를 하면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반반 공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X인데 이 지문은 좀 삼각형이 날 수 있을 텐데 삼각형 있어도 괜찮아요. 왜? 타주 점유자가 시효 취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정답을 굉장히 편안하게 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는 그냥 뭐 모르면 삼각형 치고 쭉쭉 내려와도 뭐 2번도 삼각형 나와도 됩니다. 1번도 삼각형 나와도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득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7번. 자, 민법상 공동소유, 자, 공유가 아니라 공동소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요 문제도 공유는 나오면 철저하게 풀어라. 그런데 합유나 총유가 나오면 출제자가 어렵게 하기 시작하면 시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드려서 실제로 안 풀어. 자, 아까 55번 안 풀고 왔는데 또 안 풀려고 그렇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앞에 문제들이 좀 용이했었기 때문에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버리는 거 괜찮아. 자, 이렇게 선택하고 가시면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정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5번 지문 같은 경우에 자, 종중재산 총유물인데 이거를 팔면서 중개업자한테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행동이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이걸 배우지 않아요. 이거를. 자, 이거는 총유에 관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이걸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각형이 될 텐데 자, 합유물에 관해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서 자 이걸 지금 답으로 골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5번이 삼각형이 떠버리면 4번도 사실은 합유에 관련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돼버릴 게 거의 10중 8구란 말이죠. 그럼 어차피 접근을 해서 뭐 공유 얘기는 좀 일부 지울 수 있을 수 있어요. 자, 뭐 공유 얘기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교환하는 거 누구 동의받을 필요는 없는 거다. 또 포기는 등기를 해야지 되는 거다.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좀 약간 좀 연습이 많이 되신 분들은 자 합의해서 지분을 자 동의 없이 파는 거는 공유랑 다르게 합의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 없이 안 된다. 뭐 요거까지는 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4, 5번에서 답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중개사 수험생 어떤 실력에서 풀려고 하면 50% 확률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종중에 관한 이런 판례까지도 나는 준비를 했다. 자, 읽기 힘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또 다시 나올 걸 기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55번, 57번 이런 경우에 약간 연속적인 느낌으로 좀 이상한 문제 떴는데 이럴 때 안 풀어라고 내가 능동적으로 좀 결정을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두 문제 스트레스 줬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거 주죠.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90% 확률로 저당권은 경매를 해야 되니까 토지의 일부에 설정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60점 맞으면 되기 때문에 두 문제 정도 지금 거의 60번이 다 다가오는데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정도는 그냥 포기를 해도 합격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 운영을 잘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9번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압도적인 사이즈에다가 날짜, 이자율 등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보자마자 저거는 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실제로 시험 보셨던 학생들이 빠르게 안 풀어. 저거 좀 하지 말라는 건가 봐. 이 판단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55번부터 59번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이 시간 뺏기 구간으로 활용이 된 겁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쉽게 편성을 해놨는데 근데 자, 연속적으로 하나 걸러 한 번씩 정도 자, 못 풀게 하겠다는 태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로도 지금 20문제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자, 이런 부분으로 난이도 조절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59번 문제는 보기에는 압도적인 비주얼이지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가 스스로 신청한 경매였다면 경매 신청 시지만 후순위가 신청한 경매에서는 경락대금 완납 시였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근저당권이 2개였는데 내가 신청한 경매가 아니라 후순위가 신청한 경매니까 경매 신청 시점에 확정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시간이 1분 훨씬 넘게 걸릴 거예요. 때문에 버리는 선택이 맞습니다. 자, 내용이 쉬워도 이런 거는 버리는 선택이 맞고 시간 남으면 그때 와서 보겠죠. 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버리는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딱 사이즈가. 자, 그리고 60번. 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걸 골라라. 이런 건 좀 간단하죠. 자, 토지 저당권 설정 후에 그 위에 완공된 건물이면 자, 건물은 토지에 부합이 되지 않으니까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이 아닌 겁니다. 또 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에 토지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는 굉장히 단단하고 깊게 묻혀 있겠죠. 자, 그러면 부합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니까 효력이 미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가 된 후에 발생한 차임 채권이면 과실인데 압류 이후의 것이니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거고요. 자, 과실은 항상 효력이 미치거나 안 미치거나가 아니라 압류 후 경매로 인한 빨간 딱지 붙은 후의 거에만 효력이 미친다. 자,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셨으면 되겠고. 자, 리을번은 토지 저당권 설정된 후에 전세권자가 식재한 수목이니까 그럼 권한 있는 사람이 식재한 거니까 부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합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부합이 안 된 기역번, 리을번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 부합이 된 유류저장 탱크는 효력이 미치고 차임채권은 압류 후의 것만 효력이 미치는. 그래서 효력이 미치는 걸 모두 고르면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 다소 좀 무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번까지 오는 동안 뭐 잘 준비된 학생들이라면 3개 정도. 자, 그리고 좀 준비가 부족했더라도 5개 미만에서만
빨리 버리고 다음 문제로 운영을 잘했으면은 깔끔하게 운영 잘 된 거니까 혹시 뭐 상린관계 이런 문제 틀렸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운영으로서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61번부터는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